거실, 3달 전. 아빠, 이게 뭐야? 뭐가? 아, 아빠 첫사랑 나누었던 편지. 우와, 우리 아빠 의외로 낭만적이네. 그럼 이번 기회에 찾아봐요. 누굴? 첫사랑을? 헤이, 농담이 지나치구나. 우리 아빠 이럴 때 보면 의외로 촌스러워.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첫사랑 만난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난 어딘가 애틋하고 좋기만 한데? 딸의 말이 농담인 줄은 알았지만 순간 저도 모를 야릇한 감정이 일렀습니다. 저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딸과 둘이 살고 있는 싱글 대디입니다. 저는 유학을 온 이후 땡땡 회사의 뉴욕 지사 발령으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제 딸을 끔찍이도 아끼는 소위 딸 바보 아빠입니다. 딸 역시 고맙게도 이런 저를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좋은 아빠라고 주변에 늘 자랑합니다. 아빠는 엄마랑 선봐서 결혼했다고 했잖아. 얼추 27년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낭만이나 애틋함은 덜하지 않았어? 그랬지. 선보고 좋은 여자라고 생각해서 1년 만나고 바로 결혼했으니까. 1년이면 연애도 어느 정도 한 거 아니야? 아니, 당시 아빠는 지방에 있는 지사에 있었고 엄마는 서울에 있어서 자주 보질 못했어. 그래서 통화가 유일한 연애였지. 그럼 난 결혼하고 나서 가진 거야? 어? 그런 셈이지. 에이, 멋없다. 그래도 이렇게 예쁜 우리 딸을 얻었으니 됐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행복하게 지냈을 텐데 아쉽다. 어쩌겠니? 그게 운명인걸. 엄마 돌아가신 지도 20년인데 아빠는 왜 재혼 안 하는 거야? 대기업 해외지사 임원이면 하고도 남지. 난 우리 딸과 함께 사는 게 좋네요. 너 이번 학기 끝나면 바로 박사 갈 거지? 그래야지. 여기서 석박사를 모두 따야 한국에 가서 교수 임용되기 유리하지. 공부 좋아하는 걸 보면 우리 딸은 엄마 닮았나 보다. 엄마가 공부하는 거 좋아했어? 어, 책 보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좋아했지. 우리 엄마 멋진 여자였네. 그러지 말고 아빠, 이번 기회에 여기 이렇게 미련 남은 첫사랑을 찾아보는 건 어때? 이 녀석이 자꾸 왜 이래? 아빠 놀리는 게 좋아? 혼자 사니까 그러지. 아빠도 아빠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고 살면 딸 입장에서 한결 마음이 놓이니까 그러지. 지금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몰라? 아마 엄마도 이쯤에서 찬성하고 있을 거야. 우리 공주님이 요즘 들어 부쩍 아빠 보고 연애하라고 하네. 왜? 너만 연애하니까 미안해서 그래? 맞아. 내가 연애해보니까 멋진 우리 아빠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알게 되었거든. 연애가 나쁜 것만 아니구나. 이렇게 철든 소리까지 하는 걸 보니 그러니까 20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는 이제는 놓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봐요. 마냥 어리게만 보았던 딸의 말을 들으면서 훌쩍 커버린 딸이 서운하기도 하지만 저를 위한 걱정을 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사실 제 딸은 아내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한 몸이었고 전 첫사랑 사이에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돌이 되기 전에 맞선 제의가 왔고 집안끼리도 어느 정도 잘 맞아서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는 결혼 전에 임신하여 가진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히 집안끼리만 아는 비밀인 셈이었습니다. 아빠, 여기 주소 있네. 무슨 주소? 마지막 편지에 이사 간다고 주소 적혀 있잖아. 혹시 알아? 아직도 여기에 살고 있을지. 이분은 결혼 안 했겠니? 아마 없는 주소라고 나올 거야. 그래도 모르잖아. 아빠 인생을 위해 모험을 떠나보는 거지. 우리 공주님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까? 아빠랑 사는 게 이제는 싫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아빠가 진심으로 행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러는 거지.
보통 남자들은 첫사랑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대상이라고 하던데 아빠는 아니야? 글쎄, 말끝을 흐르는 거 보니 아빠도 못 잊고 있는 게 맞네. 캠퍼스 26년 전. 우리 희경이는 도서관 아니면 보기 힘들구나. 너는 공부 안 해? 군대 갔다 왔으니 더 해야지. 너는 너무 열심히니까 문제지. 당연하지. 1년 재수한 것도 억울한데 공부까지 못하면 바보 된다고. 이번에 공사 시험이 있어서 바쁘단 말이야. 이번 학기가 마지막인데 대학 생활 좀 즐겨라. 아이고, 남동우 씨. 난 당신처럼 부자가 아니라서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도와줄까? 내 삶을 왜 네가 도와준다고 그래? 한 번 의지하면 평생 의지해야 하니까 싫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어머, 난 아직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와, 이래서 여자들은 여우라니까. 우리 꽉 커플로 소문난 지 3년째다. 군대까지 다 기다려줬으면 나랑 결혼해야지. 사랑과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야. 난 좀 더 연애를 해보고 결정할 건데? 으이그, 이 깍쟁이. 장수 커플 드디어 싸우는 거야? 그래, 좀 싸우고 그래라. 그동안 너무 좋았어. 주연아, 글쎄 희경이가 나랑 결혼 안 하겠대. 그럴 수 있지. 연애 길다고 다 결혼하냐? 너도 여자라고 희경이 편이다 이거지? 아, 몰라. 난 첫사랑하고 결혼할 거야. 얼씨구, 혼자 김칫국 사발로 드셨네. 이래서 동갑하고 연애하면 피곤하다니까. 완전 애가 따로 없어요. 아, 너희들 그 소문 들었어? 땡땡과 유명한 커플 있잖아. 남자가 여자를 죽였대. 정말? 왜? 여자가 변심을 했는데 그걸 못 참고 집까지 가서 칼로 찔러 죽였대. 잔인하다. 사귀다 아니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데. 누가 아니라니? 서로 첫사랑이었기에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죽인 거지. 그런 거 보면 연애도 참 잘해야 해. 그거 우리 커플 들으라고 한 말이야? 역시 동우는 눈치가 빨라. 너희들도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 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참 고맙습니다. 희경이는 공부와 취직에 진심인 아이였기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취직에 성공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으로 사회인인 희경이를 지켜보는 것에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희경이가 밤늦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우야, 늦은 시간에 미안해.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근데 너 얼굴이 안 좋다. 무슨 일 있어? 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너무 무서워. 무슨 일인데? 왜 울어? 천천히 말을 해봐. 나 임신했어. 벌써 3개월이래. 정말? 내 아이야? 왜 숨겼어? 얼마나 된 거야? 네 아이 아니야. 뭐? 그럼 누구 아이야? 회식에서 늦은 날 그때 그 사람도 알아? 몰라. 그리고 그 사람 유부남이야. 너 미쳤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몰라. 그냥 죽어버릴까 봐. 뱃속에 애가 듣는데 그런 말이 나와? 지울 거야. 이대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그거 살인 행위라는 거 몰라? 아, 그래서 그렇게 나하고 연락이 안 됐던 거야? 너 내 생각은 했냐? 미안해. 아무래도 우린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다 내 잘못이야. 맞아. 그러게 내가 결혼하자고 할 때 했으면 좋았잖아. 나로는 부족했냐? 나도 너밖에 없었어. 이건 그냥 실수였어. 너무 취했었고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그건 변명이 안 돼. 이제 우리는 못 만나겠네. 나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게 멍청한 짓을 왜 한 거야? 그 사람에게 말도 못할 거면서. 주연이 말이 맞았네. 오래 연애한다고 다 좋은 결말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이 지울 거야.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한 아이. 나한텐 소용없어. 너 정말 독한 아이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 낳으면 나 혼자 어떻게 키워?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해. 그리고 아이 낳고 새로 시작해. 미쳤어? 절대 그렇게는 못해. 너 그 남자 진짜 좋아했냐? 본가 25년 전. 여자 인생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나 몰라 하시는 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희경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지나치긴 뭐가 지나칩니까? 동우 아이 낳고 우리 딸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사라진 내 딸 어떻게 할 거예요? 희경이가 사라지다니요? 아이 낳고 병원에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내가 괜히 이러는 건 줄 아세요? 여기 편지도 있어요. 자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내 딸이 뭔 죄야? 죄송합니다. 희경이 연락 진짜 안 됩니까? 핸드폰이고 지갑이고 다 두고 떠난 아이를 무슨 수로 찾아내. 고작 25살인데 앞으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자네가 애 아빠라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동우 너 이 편지 내용이 사실이야? 엄마, 그게 왜 사실대로 말을 못해? 이게 사실이냐고. 여기 있는 아이는 자네가 알아서 키우든 버리든 하게. 이제 이 아이는 우리 딸과 아무런 상관이 없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난 아들이 순진한 제 딸을 건드려서 애까지 낳았고 사라졌는데 우리 아이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희경이는 끝까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첫사랑으로 남았습니다. 하룻밤의 실수로 생긴 아이는 제 아이라고 편지에 밝히고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된다고 할 순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나름의 희경이를 보내는 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저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지만 아이를 낳으라고 종용한 것도 저였고 잠자리를 가진 사이도 저였기에 당시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정말 네 아이가 맞아?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이런 일을 왜 숨긴 거냐? 솔직히 무서웠어요. 희경이도 저도 처음이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시간을 넘기다 보니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이런 모호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 이제 어쩔 거야. 네 인생 어쩔 거냐고. 제가 키울 겁니다. 결혼도 안 하고 허라비로 애를 키우겠다고? 미쳤어? 난 그 꼴 못 본다. 차라리 입양을 보내자. 엄마, 내 아이야.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지 자식 싫다고. 지 어미도 도망갈 상태인데 네가 뭘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애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 줄 알아?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지 아냐고. 결혼을 서두르자. 혼처 자리를 내가 알아보마. 결혼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도 늦지 않아. 그럼 이 아이의 존재를 비밀로 하고 결혼하란 말씀이세요? 우리 자식으로 호적 올리면 돼.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 결혼 생각 없습니다. 혼자서 키울 겁니다. 넌 어쩜 그렇게 너만 생각해. 가족들 생각은 안 하는 거니? 그리고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다만 엄마가 자식을 두고 사라지는 건 말이 안 된다. 넌 어쩜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도 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우리끼리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아이를 우리 밑으로 올릴 수 없다면 재혼 자리라도 알아볼 수밖에. 학교 그만두고 취직하겠습니다. 그건 안 돼. 너 졸업하는 동안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넌 무슨 일이 있어도 졸업하고 취직해. 그리고 유학 가.
힘들수록 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야. 이 아비 말을 안 듣는다면 이 아이도 못 볼 줄 알아. 아버지! 저희 부모님의 확고한 의지는 저를 졸업시키는 것은 물론 결혼까지 올리게 했습니다. 25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승낙한 아내는 10대 때 자궁암에 걸려 수술을 한 여자였습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아내 역시 집안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었는데 아버지의 친구분의 지인으로 알게 된 사연으로 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갑인 아내를 맞이하며 저는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아내는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알리면서 제가 유학 공부에 대기업 취업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와 살면서 저 역시 불안하고 흔들렸던 마음에 안정을 찾아갈 때쯤 아내는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겨우 30의 나이에 아내의 생이 마감되면서 저는 더욱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유학으로 함께 온 아내가 사라지자 정말 세상에 딸과 저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린 딸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납골당 2달 전. 나도 찾아내는데 오래 걸렸다. 뭐하고 살았다던? 그렇게 공부에 미쳐 살더니 술집 다녔다고 하더라. 지방 어디 호텔 지하에 있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더라. 너는 어떻게 찾았어? 회사에서 지방 출장 겸 호텔 지하 술집으로 회식 가서 알아봤어. 처음에는 너무 화장이 진해서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희경이가 맞더라.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는 삶이 내가 봐도 한심하더라고. 딸은 안 찾든? 왜 안 찾아? 찾았지. 네가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다시 찾아가면 만나줄까 하는데 내 친구지만 너무 얄미워서 너 모른다고 했다. 잘했네. 차라리 죽었다고 하지 그랬어? 차마 살아있는 사람 죽었다고 말하기 그래서 그냥 네가 자식 버리고 유학을 갔다는 소문만 들었다고 둘러댔어. 그 앤 언제 죽었어? 결혼은 했고? 희경이도 팔자가 더러운 게 재취 자리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의처증의 폭군이었나 봐. 그 남편에게서 도망치다가 차에 치였다고 하더라. 희경이 사망보험금은 그 남편인가 뭔가가 다 챙겨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고 살았대? 잘 좀 살지? 천벌 받은 거야. 자식 버리고 잘된 사람 하나 못 봤어. 희경이 사진은 여전히 20대네? 이때 찍은 사진 말고는 없어서 그냥 이걸로 영정사진하고 추모공원에 놀 사진으로 대처한 거지. 사는 거 참 역같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넌 어떻게 된 게 두 여자 모두 교통사고로 보내냐? 그러게. 그래도 네 부인 결혼할 때 봤는데 예쁘고 참해 보였어. 그렇게 살다 갔어. 넌 재혼 생각 없어? 아직 50대야. 나에게 여자는 내 딸 하나면 충분해. 엄밀히 따져서 네 딸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예쁘던? 나야 자식이냐? 기르는 것도 자식이야. 우리 딸 지엄마 닮아서 공부에 욕심이 많아. 박사과정 받고 한국에 들어오면 교수한다고 하더라.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기특한 딸이야. 여기도 네 딸이 보내서 왔다고? 내 방에서 희경이랑 나눈 연애 편지를 보더니 찾아보라고 보냈어. 새로 시작하려고 농담하는데 한국에 와서 좀 쉬었다 오라는 소리로 들리더라고. 정말 기특하네. 아빠 마음도 헤아릴 줄도 알고. 근데 희경이 딸인 거 아직 모르지? 평생 모르게 할 거야. 알아봐서 좋을 게 뭐 있다고? 한 번쯤 보고 싶다던 첫사랑을 추모 공원에서 만나다니. 너도 마음이 아프겠다. 좋지만은 않네. 그렇게 도망쳤으면
잘 살았으면 좋으려만 왜 그만큼 살다 간 건지. 아무리 내 절친이라고 하지만 자업자득 같다. 넌 여자가 되어서 어째 그리 냉정하냐? 어머? 냉정한 곳에 여자 남자가 어딨어? 맞네. 넌 언제 돌아갈 거야? 첫사랑도 찾았고 모국에서 쉴 만큼 쉬었으니 다시 가야지. 한국에는 영영 안 돌아올 생각이야? 글쎄, 세희가 교수가 되어서 한국 간다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 우리 남편도 딸을 예뻐하지만 너는 정말 딸바보구나. 25살이면 어른이다. 언제까지 품에 끼고 살 거야? 마음 같아선 평생 데리고 살고 싶은데 연애하는 거 보니 결혼을 생각하는 것 같아. 국제 결혼을 하는 거야? 아니야, 유학생인데 우리 젊었을 때 생각이 많이 나. 희경이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그래도 추모 공원이라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딸에게 잘 만나고 왔노라고 말해주고 싶어 출국을 서둘렀습니다. 저에게 닥쳐올 엄청난 사건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번에도 바보처럼 말입니다. 부동산 한 달 전. 아버지가 진짜 세희 너한테 부탁한다고 먼저 한국으로 가셨단 말이냐? 그렇다니까요, 아저씨. 아빠가 한국 본사로 급하게 돌아가게 됐다면서 집과 자동차까지 다 저보고 처분하라고 했어요. 남전무가 한 달 전에 한국에 잠깐 들렀다 온다고 하긴 했는데 아예 들어간다는 소리인 줄은 몰랐구나. 아저씨도 알다시피 우리 아빠가 엉뚱한 구석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회사에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서 저도 휴가 겸 즐기다 오실 거라고 했는데 아예 떠난 줄 몰랐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공부도 다 안 마쳤잖니? 아깝지 않아? 어쩔 수 없죠. 박사는 한국에서 받든지 해야죠. 그런다고 공부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옆에는 네 남자친구냐? 네, 유학생인데 여자 혼자 이런 일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함께 왔어요. 이 친구는 로스쿨 다니고 있어요. 그래, 그럼 법에 대해 아주 잘 알겠구나. 여긴 목이 좋아서 한인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곳이다. 너희 아빠가 워낙 꼼꼼하게 관리한 곳이라 다른 곳보단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이죠? 잘 부탁드려요, 아저씨. 그럼 네가 누구 딸인데 내가 함부로 하겠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필요한 짐들은 미리 싸놓고 보내놓는 게 좋을 거야. 아빠가 최소한의 짐들만 빼고 다 처분하고 싶다 했으니 그것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 그럼 여기서 잠시 기다려라. 나도 업체랑 연락을 해봐야 하거든. 천천히 알아봐 주시면 돼요. 야, 세희, 너 추진력 하나는 확실하구나. 정말 한국 가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벌써 젊은 애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알아봐도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난번 여름방학 때 함께 가봐서 알잖아.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잖아. 너 설마 나한테 사기치거나 하면 죽는다? 너 도대체 어떤 녀석들을 만났길래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야? 몰라. 나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단 말이야. 생긴 건 똑똑한데 순진한 구석이 많아서 걱정이다.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삼촌이 변호사인 거 너도 만나봐서 알잖아. 아무 법적인 문제 없이 할 테니까 너는 마음 편히 있어. 우리 아빠는 첫사랑을 만나셨으려나? 근데 너 어떻게 네 아빠를 한국으로 보낼 생각했냐? 나 사실은 우리 엄마 딸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10대 때 걸린 암으로 아이를 못 낳거든. 그런데 내가 태어났다는 게 말이 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빠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숨겨놓은 엄마 일기장에서 봤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엄마와 난 혈액형이 달라. 그 혈액형이 나을 순 없어. 그럼 너는 누구의 딸이야? 글쎄, 아빠의 딸인지 입양된 아이인지 나도 모르지.
그래도 네 아빠는 너라면 끔찍하게 생각하잖아. 그런 아빠한테 배신해도 되는 거야? 배신이라니. 먼저 독립하는 거야. 아빠는 또 금방 돈 벌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 아빠 품에서 독립할 나이니까 먼저 빌려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 나한테 사기칠 생각하면 죽는다. 나를 정 못 믿겠으면 아예 나랑 결혼하는 건 어때? 결혼? 그래. 결혼하면 네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되는 거고 너도 걱정을 덜하게 되는 거잖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한국에 가면 우리 결혼식 올릴까? 나야 땡큐지. 딸이 제 전 재산을 처분하는 동안 저는 미국행에 몸을 싣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딸이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한 달가량 연락이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행이라면 자주 다녔기에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름간의 휴가를 마치고 미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소유의 집과 자동차, 재산이 연기처럼 증발한 뒤였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부동산을 하는 친구에게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라니? 아니, 그 전에 자네 우리 집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 집에 갔더니 새로운 주인이라고 있던데. 이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네 본사로 가게 됐다고 세희한테 급하게 처분해 달라 하지 않았어? 누가 뭘 처분해 달랬다는 거야? 세희가 그러던데. 자네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대리인 자격으로 세희 어디 있어? 친구들과 유럽 여행 간다고 떠났어. 그럼 자네 한국은 왜 간 거야? 휴가라고 하지 않았어. 그동안 휴가도 없이 일만 해서 새해가 좀 쉬고 오라고. 자네 설마 딸한테 사기 당한 건가? 무슨 소리야? 우리 새해가 왜? 우리 새해 혼자서 다 처분했나? 남자친구라는 녀석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처분했지. 로스쿨 다니는 청년이라면서 법적인 것에 능숙하던데? 무슨 소리야? 우리 새 남자친구는 땡땡 병원에 있는 인턴이라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진짜라는 거야? 자네가 내 재산 처분에 도움을 줬나? 당연하지. 그것도 최고로 쳐서 처분해줬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본가 현재 저는 어찌 되었든 한국에 있는 본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거 하나 없는 빈털터리로 말입니다. 제 딸과의 연락도 그 후로 되질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 후 한국으로 들어온 건 알았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가진 재산을 모두 잃었다는 것보다 하나뿐인 제 딸이 여태 속이고 살았다는 것에 절망했습니다. 그 어미의 그 딸이라더니 딱 그렇구나. 무슨 말을 그리 교양 없게 하는가? 아니 그럼 내가 이 마당에 교양 차리게 생겼어요? 내 자식이 평생 노력해서 번 재산을 딸년이 가지고 사라졌는데 좋은 말이 나와요? 세희는 아직도 찾을 길이 없는 거냐? 경찰에 의뢰해놓긴 했는데 작정하고 숨어버린 경우는 찾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넌 어쩜 그리 여자 복이 없니? 희경인가 뭔가 하는 것이 자식 놓고 도망가질 않나. 겨우 얻은 며느리는 5년 만에 죽어버리지 않나. 이번에는 딸년까지 이 사달을 만들어? 세희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냥 네 돈이 탐나서 그랬던 건 아니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세희 누구보다 착하고 바르게 큰 아이였어요. 분명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라고 봐요. 저는 기다려 볼 거예요. 너 한국으로 들어온 줄은 알고 있다니? 이제 와서 그란들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래? 너도 너만의 공간이 필요하겠지? 쓸만한 아파트 한 채 알아봐 주랴? 저도 돈 있어요. 아직 퇴직금도 남아서
집은 제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 그나마 다행이구나.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회사를 옮겨볼까 합니다. 새 일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회사에 얽매 있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게 좋을 듯합니다. 누굴 찾는다고? 지압이 뒤통수 치고 도망간 애를 찾아 뭐 하려고? 그래도 자식이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게냐? 어머니, 세이는 제 딸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손녀이기도 해요.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동우야,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아무리 네가 네 자식을 위한다고 감싸지만 솔직히 처음부터 정이 가질 않았어.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네 자식을 위한다는 말은 하지 마. 어머니 말씀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아라. 늘 너의 부녀 걱정으로 사셨던 분이다. 세이가 자라면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하고 다닌 줄 아니? 지금은 어리석은 판단을 한 세이에게 실망해서 저러는 것이니 당분간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라. 저도 압니다. 이제는 진짜 집을 얻어 나가야겠어요. 세이를 찾으면 함께 살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본가는 서로가 힘들 것 같네요. 잘 생각한 거다. 시간이 얼마 걸릴 줄은 모르겠다만 네 어머니도 적잖은 상처를 받으신 게야. 집 구하면 그때 조용히 주소나 다오.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으로 딸과 함께 살 집을 구하는 일로 부모님을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틈틈이 경찰서를 다니면서 딸의 소식을 수소문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된 입장으로 포기할 순 없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네 딸년도 대단하다. 뭘 알고 도망친 거니? 알고 도망친 거 아닐 거야. 사정이 있었겠지. 언제까지 사정 봐주고 살 건데. 희경이도 사정 봐주다 네가 낳은 딸도 아닌 애를 맡아 키웠는데 결과가 뭐니? 결국 희경이처럼 도망친 거잖아. 한국으로 들어온 거 보면 다른 나쁜 징조는 아니라고 봐. 나도 한국에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분명 어떻게든 연락이 닿을 거야. 대단한 거니? 미련한 거니? 남들이 보면 욕해. 그만 있고 너 혼자 편하게 살아. 네 딸도 그러려고 너 떠난 거야. 그것도 지 엄마 찾아보라는 말도 안 되는 사탕 발림을 해서 널 2번 죽인 거라고. 주연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산 걸까?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는데 왜 나만 이 따위 삶으로 보상받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정직하게 살아서 그럴 수 있어. 적당히 무시하고 적당히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남들이 하는 나쁜 짓도 보는 건데 너는 아니었잖아. 우리 세이가 나한테 이렇게 아픈 못을 찌를 줄 몰랐어. 누굴 닮아서 그랬겠니? 나쁜 년. 좋은 것만 주고 가도 모자랄 판에 지 못된 것만 주고 갔네. 경찰서 6개월 후. 세이야,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여기 왜 있어? 그 나쁜 자식이 이렇게 만들었어. 나쁜 자식이라니. 아, 형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시다시피 현재 따님은 마약 거래 및 클럽 내 마약 유통으로 잡혀왔습니다. 마약이라뇨? 형사님, 저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식이 잠깐 맡아만 주면 된다고 했고 마약을 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자식이 유통한 거라고요. 조용히 해요. 한국에서 마약 사건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그래요? 뭐가 잘못되었을 겁니다. 제 딸이 왜요? 아버님 재산 불법 거래 및 착보까지 있더군요. 아, 그건... 아버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무조건 감싼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따님은 마약 조직원인 애인과 함께 마약 공급을 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유통까지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형량이 높습니다. 아빠는 나 믿지. 나 정말 아니야. 믿어줘.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저를 보며 애원하는 딸의 모습에서 죽은 희경이가 보였습니다.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던 희경이를 닮은 딸을 보니 실망과 분노가 함께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세희야, 너 왜 말도 없이 내 재산을 전부 처분했니? 그 자식이 한국에 돌아가서 클럽을 운영하자고 했어요. 왜? 왜 나한테 말하면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랬니? 솔직히 아버지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난 교수보단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한국에 보낸 후 재산을 처분해서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다신 아빠를 찾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짓을 하고 어떻게 아빠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 마약은 뭐냐? 그건 정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이 처음부터 했던 일이고 난 그저 장사만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입한 물건들에 마약이 있는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쳤고 거래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역시 조사 중인데 함께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래도 아니라고만 할 거니? 아빠는 내 말이면 다 믿어줬잖아. 그리고 이건 진짜 아니야. 난 그냥 시킨 일만 했다고. 저기 있는 영상들도 나 아니야. 저는 더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딸에게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딸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이었습니다. 여태 한 번도 맞고 자란 적이 없는 딸은 저의 행동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만 쳐다보았습니다. 정적이 흐른 후 딸은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왔는지 보란듯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두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제가 뭘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버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이렇게 나오시면 따님은 정말 법적인 구속밖에 없습니다. 그러려고 잡아오신 거 아닙니까? 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해주십시오. 형량이 얼마나 나오든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탄원서 같은 것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국가의 국민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마음으로는 지금이라도 데리고 나오고 싶지만 엄연한 범죄를 저지른 딸이기에 저는 무력합니다. 보통의 부모님들은 그저 선처만 호소하시는데 정말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은 자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따님은 구속 수사 후 판결이 나올 겁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 형사가 사라질 때까지 꼿꼿한 자세로 두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형사가 사라지고 나서야 풀려버린 다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25년 동안 딸과 함께한 시간이 전부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어떤 생각으로 딸이 살았는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한순간 모든 게 어긋나 버린 것에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이 들었습니다. 거실 1년 후. 채광이 아주 잘 드는 거실이구나. 어머니 오셨어요? 다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온 거 후회 안 하니? 오히려 좋아요. 마당이 있어 텃밭도 꾸밀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좋네요. 세희는 교도소에서 연락이 오니? 저 이사한 줄 몰라요. 교도소 측에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자신의 삶은
자신이 알아서 챙겨야죠.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니? 네 자식도 아니면서 왜 굳이 키웠던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희경이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이미 도망간 엄마를 원망하며 고아로 자라는 것보단 제가 키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결말이 감옥이고? 어머니, 새가 감옥을 간 것과 내가 새를 선택한 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잘못된 삶을 산 건 새이 자신이지. 내가 키웠으니까 그렇게 자랐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내 아들을 알다가도 모르겠더구나. 너 아직 50대 청춘인데 여전히 혼자 살 생각이냐? 주변에 좋은 사람이라도. 어머니는 저를 아직도 못 믿어하시나요?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돌에서 혼자가 됐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우리 아들에게 뭘 더 바라겠니? 네가 가꾼 텃밭에 채소들이 많던데 이 어미가 좀 가져가도 될까?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그리고 저 잘 살 테니까 앞으로 안 오셔도 돼요. 제가 가끔 뵈러 갈게요. 부모는 자식 보는 낙으로 사는 거야. 네 아버지랑 나도 늙어서 이런 곳에서 노년을 보낼까 한다. 네가 좀 알아봐다오. 외부 활동 좋아하는 아버지가 이런 곳을 좋아할까요? 그냥 두 분은 지금처럼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도시에 있어야 아플 때도 바로 병원 갈 수 있죠. 네가 귀찮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 딸은 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죄로 벌을 받고 반성하리라 믿습니다.